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리입니다. 에버솔로 제품이 연일 많은 화제입니다. 가격대가 워낙에 싸기도 하고 가격대 싸다는 말의 의미는 이전에 굉장히 이보다 몇 배 가격에서 구현될 수 있었던 거를 그게 뭐 출처가 어디든 또 신생 브랜드든 아니면 관록의 브랜드든 그런 거를 구현을 아주 싼 가격으로 했다는데 화제가 되고, 어설프게 하지 않고 굉장히 아주 안정된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제품이 구축이 돼서 그래서 좀 화제가 되는 게 아닌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저희 첫 시간에 A6에 이어서 A8을 살펴봤죠. 이 DMP A8 플레이어 중에 최상위 제품. 오늘은 여기서 좀 반경을 좀 넓혀서 이 에버솔로라는 회사의 앰프를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앰프를 살펴본다기보다 그 A6와 같이 그 시스템, 이렇게 하나의 한 조의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는 그런 의도로 개발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볼 제품이 아래쪽에 있는 F2라는 제품이에요. 딱 그 폭이 A6하고 똑같이 생겼죠. 같은 사이즈, 같은 스펙으로 제작이 됐지만 뒷길은 요만큼 좀 더 길게 되어 있고요. 느낌이 예전에 그 비율이나 이런 거 보면 한 8, 90년대 쿼드 앰프랑 좀 비슷한 데가 좀 있어요. 쿼드 파워 앰프. 뭐 물론 쿼드보다는 키나 이런 사이즈가 훨씬 작습니다. 작은 스펙. 쿼드도 뭐 작게 만들었던 컴팩트 앰프였지만 이 회사의 어떤 그 컨셉이나 철학 자체가 대단히 좀 컴팩트한, 사실 근데 지향을 잘한 것 같아요. 뭐 굳이 필요 없는, 의미 없는 사이즈를 키우거나 비율을 좀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이런 거 없이 딱 컴팩트하게 다부진 그런 성능 압축,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돼 있는 뭐 그런 해석이 좀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 F2는 이 회사가 원래 모 회사는 지두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사, 이 모 회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는데, 미국에 있는 스타크 사운드 팀, 그러니까 스타크 오디오, 스타크 사운드, 이 회사는 앰프랑 스피커 만드는 회사예요. 캘리포니아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든 앰프, 이 앰프를 사실은 외형도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둘의 콜라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에버솔로 제품 F2라는, 정확히 말하면 AMP F2라는 파워 앰프 스펙으로 그런 용도로 출시를 했습니다. 스타크 사운드는 이렇게 모 회사를 가보니까 원래 이런 멀티 채널 앰프들, 그러니까 파워 앰프인데 2채널, 4채널, 8채널까지, 8채널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멀티 채널 앰프들을 주로 만드는 뭐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모듈과 여기는 SMPS도 아니고 전원이 SAPS 방식의 그런 스위칭 전원을 쓰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인 회사예요. 그래서 에버솔로에 공급을 하는, 에버솔로의 특수품입니다. 뭐 그 제품을 그대로 갖다가 쓴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에버솔로 스펙에 맞게 그 안에 자신들이 설계한 그 제품들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일 그냥 일반적인 스펙을, 앰프의 스펙을 이해할 때 빠른 그 8ohm시 출력, 145W 출력을 내고, 그 다음에 450ohm시에는 240W 출력을 내고, 그리고 이제 2ohm이 되면 이제 500W 출력까지 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브릿지 모드 출력을, 그러니까 이게 앰프 2대 이상을 연결해서, 일단 2대를 연결하면 브릿지 연결을 해서 양쪽 출력을 더 올리는, 이런 좌우 채널을 더하는 방식에 연결이 되기도 하고, 모노블록으로도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뭐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용도가 가만히 돼 있는 디자인이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제품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두 개를 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의 이런 플레이어 프리앰프를 두고서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 뭐 이런 그 어떻게 커넥팅을 하는 방법이나 이제 멀티 채널 앰프를 쓸 때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파워 앰프끼리 연결을 하는, 간단히 말하면 파워
앰프들끼리 연계를 시키는, 링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일단 주로 용도는 사이즈를 똑같이 맞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역시 DMP-A6와의 사용을 전제로 한 그 에버솔로가 그렇게 만든 파워 앰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6에 대한 설명은 굳이 제가 다시 안 해도 되고요. 전에 영상을 참고해도 되겠지만 워낙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디지털 아날로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빼곡하게 갖춰져 있고 A팟은 그걸 거기서 더 확장을 시켰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두 탑재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사용자가 지금 안드로이드 기반 그런 앱을 이용해서 OS라고 해야 되겠죠.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앱을 커스터마이징해서 그렇게 해서 인스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애플 뮤직을 그대로 인스톨을 해서 애플 뮤직 앱을 애플 무선 실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사실 A6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일반 사용자들을 혹은 이전에 다른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미 상위 제품을 쓰고 있는 분들한테도 눈에 들어오는 게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애플 무선실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100만 원대의 플레이어다,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볼륨단을 갖고 있고, 물론 저 A8로 가면 볼륨과 이제 아날로그 입력단, 아날로그 디지털은 물론이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입력단이 좀 더 확장이 돼서 프리앰프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볼륨도 훨씬 좋은 걸 썼고요. 그리고 둘의 A8하고 한 개는 아시겠지만 칩이 여기는 ESSI의 9038 프로 칩을 쓰고 있고, 아시겠지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A8은 아사히 카즈이사의 분리형 최상위 제품 플래그십을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A6의 해상도도 DMP-A6도 이미 DSD512까지 그 다음에 32비트 768kHz까지 PCM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최고 해상도의 칩을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스트리머이자 DAC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2와의 연결은 간단히 그냥 아날로그죠. RCA나 XLR, 언밸런스나 밸런스 연결을 하면 되고, 뒤쪽에서 그냥 간단한 토글 스위치로 밸런스인지 언밸런스 연결이 뭘로 했는지만 그것만 선택해 주시면, 그리고 앰프에다가 스피커 케이블 연결하면 바로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트가 되겠습니다. F2는 이렇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디자인상의 스펙을 DMP 시리즈 A6, A8, 또 A6의 마스터 에디션 이런 제품들하고의 연계를 전제로 해서 제작한 그런 파워 앰프인데 하나의 세트를 완벽하게 쓰라고, 기본적으로는 에버솔로 이 플레이어들의 사운드를 거의 그대로 사운드적으로 구현한 파워 앰프라고 여겨집니다. 그걸 이제 소리를 들어보시면 대략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음악 먼저 들어보시죠.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I walk along the street of sorrow,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Gigolo and Gigolette can take a kiss without regret, so they forget their broken dreams. 네, 음악 들어보셨죠? 아마 느낌이 바로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들은 스피커는 연결해서 F2, DMP A6의 AMP F2 연결해서 들은 스피커가 시모디오의 문 보이스 22. 시모에서 처음 만든 스피커예요. 뭐 이 제품 얘기는 곧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소리가 아마 이 제품의 가격대하고도 맞기도 하고 컨셉하고도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저희 쌈튜브 시청실에 있는 제품 중에 이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서 음악을 들었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 F2라는 앰프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지향하는 것도 그렇고 NS600이라고 하는 D클래스 증폭 모듈을 써서 하여튼 이게 특정 모듈이죠. 다른 제품이 없는 뭐 D클래스 증폭단 모듈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스타르크 사운드, 그 다음에 에버솔로가 특주한 이 F2의 사운드는 또 독특합니다. 그래서 NS600이라는 모듈을 쓰고 있고 대단히 파워풀해요. 일단 그게 특징인데 파워풀하면서도 노이즈 레벨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노이즈 레벨을 낮추면 뭐 원래 음원에 없는 신호가 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다이나믹스나 매크로 다이나믹스가 둘 다 안정적으로 펼쳐진다는데 일단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키워도 쉽게 말하면 소리를 크게 키워도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나거나 뭐 불안하게 뭔가 찌찌찌거릴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이 소리가 난다는 거. 그 다음에 작은 볼륨에서도 그 음악에 들어있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이 잘 표현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 가격대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가격대가 100만 원 살짝 넘는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그게 놀랍죠. 이게 요 위에 있는 130만 원의 A6와 그렇게 컨셉을 같이 하는 그런 파워 앰프의 어떤 표준 같은 지표 같은 그런 가격대가 됩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봤던 그게 뭐죠? 우리는 마녀 배달부 키키라고 하는 그 빗자루 타고 다니는 소녀에게 그 화창한 날의 오후 이런 거 들어보면 처음에 이렇게 흐르다가 곡이 멜로디 따라 흐르다가 아주 평안한 휴일의 어떤 정경을 묘사하다가 구르릉 하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악기 수도 많이 나오지만 다이나믹이 갑자기 증가하거든요. 이 곡에서 이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소리가 커져도 거친 느낌이 날 때가 있고 그게 좀 약간은 갑자기 소리가 좀 듣기 싫은 소리로 이렇게 잠깐 들리는 순간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제품의 등급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쫙 부풀었을 때 이 스케일도 크게 나오면서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편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대단히 에너지가 강해요. 특히 저 보이스 22로 들었던 이 소리는 보이스 22 자체도 소리가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대단히 다이나믹하고 적극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모니터 기질도 상당히 많은 그런 스피커라서 그런 부분이 이 마녀배달부 키키 같은 곡을 들어보면 아주 쇄도해 오는 느낌과 쿠르릉거리면서 음이 조금 더 약화되지 않고 그대로 수직 상승하는 음량의 크기 이런 것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들려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쁜 소리는 어떻게 들리나? 그 브람스 소나타 피터 비스펠베이가 연주하는 그 브람스 원래 바이올린 소나타인데 첼로로 연주하죠. 이 곡을 들어보면 이 첼로 현의 윤기가 어느 정도의 품질로 들리는지 잘 들리실 거예요. 피아노도 파올로 자코메티라는 피아니스트인데 이 피아노 반주도 굉장히 또각또각하면서 선명하다는 특징이에요. 뭐가 부드럽고 매끄럽고 어디 약간은 이렇게 윤기가 흐르게 한다기보다 사실 대부분은 아주 선명하고 또렷또렷하게 적극적으로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조합의 소리가 이 곡에서도 잘 들립니다.
근데 결과가 막 거칠다거나 어디가 좀 이렇게 좀 뉘앙스를 해친다던가 이런 부분은 거의 들리지 않고, 이 두 악기로 연주하는 피아노와 첼로, 그 두 악기로 연주하는 첼로 소나타를 대단히 선명하고 아주 리얼하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급스럽다. 이거보다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앰프? 가격이 훨씬 높은 앰프도 들으면 뭔가 좀 고급스러운 그 뉘앙스 표현, 이런 음색 표현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근데 여하튼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자체를 이렇게 거칠어지거나 뭔가 좀 이렇게 억센 느낌 없이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할 사운드를 지금 같은 곡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편안하게 듣는 곡, 우리 그 다이애나 크로의 볼루바드 브로큰 드림, 이런 곡도 평소에 저희가 이 곡에서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 품질, 이 곡의 품질 있잖아요. 공간이 뒤로 쭉 피아노와 이런 반주 뒤로 이렇게 쭉 다 그려지면서 순간 다이애나 크로의 목소리가 딱 드라마틱하게 딱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아주 편안하고 나긋한 소리를, 그런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은 젊은 젊은 오디오파일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 취향이라서 그분이 서로 취향이 엇갈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아주 마감까지도, 음의 마감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야 된다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제품의 가격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제품이 뭐 고급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더 고가 제품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운 음색, 고운 입자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가 제품들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커패시터나 뭐 새로운 방식의 그런 전원부와는 달리 고전적인 리니어 전원을 쓰는 앰프들이 갖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호불호를 서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다시 얘기하자면 노이즈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다이나믹이 마이크로와 매크로 다이나믹 표현이 되게 아주 뚜렷하다는 그런 장점. 그 다음에 스피커 드라이브를 대단히 잘합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스피커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 옆에 있는 그 카르마나 오디오 벡터 같은 제품들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 제품의 그런 가격의 밸런스상 이 제품은 이 정도 스피커, 이 정도와 페어를 이뤘을 때 소리를 들려드리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항상 그런 건 저는 시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피커의 가격대가 현재 400만 원대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시청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조만간 여러 가지 조합으로 저는 이 정도로 테스트했지만 사용이 되고, 심지어 음악을 듣는 그런 테스트가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에버솔로의 조합 DMP A6와 새로 나온 파워앰프 AMP F2, 이 조합으로 에버솔로의 사운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조합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조합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